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식입니다. 저의 작은 이 지하 공간에 와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굉장히 요즘 보람을 느끼는 게 방송국 다니는 분들한테는 뭔가 속 시원한 사이다를 드린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방송국을 잘 몰랐던 분들에게는 방송국에도 그런 몰상식한 놈들이 있구나, 몰상식한 놈들이 여전히 있구나. 그럼 회사마다 있는 거니까. 근데 방송국도 뭐 사람 사는 공간이라서 뭐 크게 다르진 않겠죠, 그죠? 아무튼 이제 그런 피드백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하길 참 잘했. 뭐 저 또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스스로의 어떤 답답함이나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을 다 씻어 버린다고 했죠. 하지만 씻어 버림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또 웃음과 어떤 기쁨을 드린다는 거는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월급 루팡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회사이기 때문에 방송국이나 언론사도 월급 루팡의 특징이라는 것 다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카테고리로 나눠보면 거의 유사한 지점들이 보이죠. 방송국도 마찬가지예요. 방송 진행자의 영역에도 월급 루팡들은 많고요. 같이 일하다 보면은 이 새끼 봐라, 이 새끼 이거 보통 놈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저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 내가 그리고 저 정도로 고용 안정을 받으면 졸라 열심히 할 텐데 저 새끼는 왜 저렇게 삐지마,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다른 일반 회사 다니던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다 똑같더라고요. 정말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평범하게 월급 루팡의 특징들을 같이 정리해 볼 거예요. 다만 그 안에 있는 에피소드들은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방송국 월급 루팡 놈들도 일을 졸라 못해요. 일을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새끼를 왜 뽑았지? 이 새끼는 어떻게 취직을 했을까? 뭐 이런 수준의 생각까지 하게 되고요. 대부분 저는 이제 진행 영역으로만 좀 좁혀보면 이 사람들은 방송국 월급 루팡, 특히 진행의 영역에서는 useless하죠. 쓸모가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동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 사람을 평가해야 되는 주체들, 즉 PD, 국장, 사장, 뭐 전무, 상무, 이사, 뭐 심지어 다른 부서에서조차 그 사람의 무능력함과 진짜 어떤 무능력함을 넘어서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심지어 좌절감에 빠지게 만들어요. 왜? 이 사람이 일을 못하고 제대로 안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가 너무 막심하거든요. 질이 떨어지는 거야, 한마디로. 이 사람 하나가 모든 일을 다 망쳐놓죠. 그래서 무능력하면 다행인데 그냥 거기서 지 혼자 무능력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요. 심지어 게다가 나보다 월급이 많아, 또 이러면 박탈감을 느끼죠. 근데 하필이면 또 월급 루팡이야. 그럼 또 열받지. 이제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월급 루팡들은 일을 못하고 무능력함을 넘어서 쓸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걸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서 자신의 일을 누구에게 미룬다? 자기보다 못한 위치에 있는 정규직 후배나 비정규직 후배나 비정규직 진행자들에게 일을 미루는 케이스가 태반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방송국에서는 중요한 행사들이 있어요. 그 행사라고 하면은 이게 실제로 여러분 지금부터 이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일반 방송국이라고 따지면, 예를 들면 지역 방송이라면 그 지역 방송에서 해마다 주최되는 행사나 축제를 사회 보는 자리, 이런 자리들은 되게 사장이 많이 신경 쓰고 물 흐르듯이 진행할 만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쨌든 방송 진행이나 행사 진행에 리스크가 있는 사람을 시키기가 좀 어렵겠죠, 당연히. 왜냐면 실수가 있으면, 내빈 소개 하나라도 잘못하면, 혹은 출연 가수 소개라도 하나 잘못하면, 혹은 출연자와 어떤 인터뷰 과정에서 실수라도 한다면, 뭐 그런 거예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나 중요한 역할일 때 필요할 땐 뭐다? 안 한다. 야, 이 씨발놈아! 못하는 것도 있죠. 회사에서 이제 이 사람이 너무 무능력하니까 엔간하면 시키기 싫어해. 그러면 누가 해?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근데 잘하는 사람이 되게 뭐다? 회사에서는 비용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갖다 쓰면 더 좋고, 이 사람을 점점 업무적으로 고립을 시켜버리거나, 이 사람을 점점 넌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그걸 받아들이게끔 해서 이 사람이 뭔가 충격을 받고 난 외로워, 난 회사에서 인정도 못 받는가 봐 하고 나가주면 다행이지. 근데 여러분, 월급 루팡은 절대 회사를 못 나가고요, 안 나갑니다. 왜냐? 왜인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나갈 수가 없어. 이직 시험을 봐도 받아줄 데가 없어. 이직 시험은 게다가 볼 수도 없어.
아무도 데려가지 않아. 그러니 뭐다? 골칫덩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모르냐? 심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싫은 감정이지만 알고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월급 루팡 놈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쓸데없이 자존심이 졸라 세죠. 그래서 남들이 얘기하는 비판이나 비난, 지적,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은 그냥 무능력함을 넘어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 힘든 일은 자기가 하면 자신의 역량이 또 티가 나고 또 혼나게 되고, 자기보다 윗사람에게 혼나게 되고 후배들이 보기에도 좀 자존심 상하고 하니까 일을 안 해버리죠. 일을 안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일을 빼면 됩니다. 가장 좋은 건 법정 휴가예요. 휴가를 써서 내가 그날 휴가기 때문에 난 어차피 못하니까 네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일찍이 미루든가, 아니면 보통 우리가 그 캘린더나 정치 일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날에 뭐가 있을 거라고 대충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역 행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대충 예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송국에서 어떤 중요한 프로그램을 하는 녹화일, 생방일도 대충 예상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맞춰서 기가 막히게 휴가를 가는 겁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막을 수가 없어. 아니 어떻게? 정규직인데 휴가를 간다는데 뭐 눈치 줄 거야? 게다가 눈치 줘도 월급 루팡들은 굉장히 뻔뻔합니다. 그래도 갑니다. 왜? 차라리 이 눈치를 견디고 휴가를 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어차피 내가 안 해도 월급은 그대로니까 휴가를 가서라도 그나마 아니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보도 채널에 다닌다고 칩시다. 대충 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일요일쯤에 누가 막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할 것 같은 거야. 근데 이게 사실 언론사 많이 다니다 보면 소문도 돌고요. 정치부 기자들이 알려주거나 어느 정도 회사에서 회사 업무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정보 접근성이 뛰어난 고관여층 한 사람만 알아도 뭐 그런 일정을 미리 아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예고를 해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일요일 오전 10시에 네가 나와서 그 방송을 할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굉장히 허다했죠. 많았죠. 셀 수 없었죠. 제가 그 긴 기간 동안 일을 하는 동안 저는 사실상 회사의 도구이기도 했지만 정규직들의 도구이기도 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정규직이라고 한다면 같은 직군 안에서 움직여지는 그런 업무 하달 방식이랄까? 근데 항상 핑계를 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날 뭐가 안 된대.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공식적으로 휴가를 가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핑계거리가 졸라 많아요. 뭐 누가 아파, 사람 마음 약해지게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뭐 가족 여행을 미리 예고를 해놨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뺄 수 없는, 물리적으로 뺄 수 없는 스케줄 같은 거를 언급을 하는 거죠. 뭐 비행기 일정이 하필이면 그날이다, 그래서 내가 그날 못하게 됐다, 뭐 이제 이런 식인데, 어떤 때는 또 갑자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금요일쯤에 토요일 일정을 바꿔달라고 한다든지 일요일 일정을 바꿔달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정당들 행사 있잖아요. 전당대회에선 보통 당대표를 선출하거나 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하잖아. 그래서 2시부터 전당대회를 해서 당대표 발표가 한 5시나 뭐 4시 이렇게 나온다 치자고요. 그러면 언제야? 4시에는 절대 내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졸라 힘드니까. 힘들잖아. 그냥 아무거나 주는 거 읽어제끼면 되는데 막 괜히 나와서 사람들 인터뷰 해야 되고, 정치 쪽은 난 졸라 무관심한데 갑자기 또 그 시간에 내가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월화수목금 중에 소위 대담이라는 걸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소위 정치 컨텐츠라는 거를 뭐 인터뷰나 대담을 하고 있지 않은데 갑자기 주말에 일요일 4시 근무에 내가 원래 주로 하는데 하필이면 4시에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여당 전당대회, 뭐 야당 전당대회가 걸려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4시에 근무를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지. 그럼 뭐야? 근무를 빼야지.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빨리 다른 후배에게 일을 맡겨야지. 그럼 그 후배는 자기보다 경력이 한참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졸라 잘해내죠. 졸라 잘해내는 애들이 있어 또 심지어. 그럼 또 회사에서 또 개만 써요. 진짜 그래요. 원래 그런 식으로 월급 루팡들은 그런 힘들고 고되고 신경 써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피해가면서 월급은 다 받아가는데, 정작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 대신에 일을 해준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더 많이 그런 행사에 불려 나갈 거고 그런 일을, 굳은 일들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정작 뭐야? 회사 입장에서는
좋다고 해주는 놈이나 이 일을 싫다고 빼는 놈이나 어차피 비용은 같거든. 근데 업무적으로 봤을 땐 뭐야? 이 친구가 비정규직인데 일을 더 잘해. 그럼 이 친구를 계속 쓰는 거지 뭐. 근데 이 친구도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아. 이 새끼 졸라 쓰는 거지 뭐. 근데 뭐야? 내가 사장이었으면 그 월급 루팡을 어떻게든 참 어려운 일을 주거나 해서 그 비용을 주는 것만큼 뽑아내고 싶을 텐데 딱 와서 보니까 내가 사장 되고 나서 딱 보니까 일을 졸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쓰고 싶겠어요 이게? 내가 사장이어도 그런 사람은 못 씁니다. 못 써요. 어쩔 수가 없어. 아무튼 월급 루팡의 특징은 무능력하고 그 무능력함을 넘어서 일을 하면 실력과 능력이 탄로날까봐 누군가에게 일을 미룬다. 이거는 사실은 방송국 놈들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도 다 마찬가지겠죠. 근데 다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뒤에 가서 뭐라고 얘기한다? 아, 사실은 제가 이 친구 원래 눈여겨보던 친구인데 이 친구 제가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부장님? 이 친구 제가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이 친구 사실은 제가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지가 뭘 가르쳐? 어? 지가 뭘 가르쳐? 아닌데? 내가 가르쳐줬다 씨.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지만 어쨌든 누가 나를 가르쳐주기 이전에, 누가 그 친구를 가르쳐주기 이전에 그 친구는 이미 커 있었어. 근데 이런 월급 루팡들의 특징은 뒤에 가서는 자기가 교육을 했다고 속닥속닥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더랍니다. 근데 다만 뒤에 가서 나중에 이제 속닥속닥 거린다는 거죠. 즉 과실은 지가 따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 실제 그런 거를 본 적도 있었어요. 회식 자리에서, 아니 심지어 내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속마음으로 나는 뭐 시켜서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내가 잘해서 그런 건데 지가 마치 가르쳐 준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졸라 불쾌하네? 라는 생각을 했더랬죠. 아무튼 그래서 자기가 그 과실을 따먹으려 하는 경우에는 나보다 선배인 경우가 많고, 월급 루팡이 나보다 선배인 경우가 많고, 나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고, 나보다 높은 직급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늘 그래왔던 것 같아요. 예.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직접적인 관리자는 아니야. 근데 어쨌든 부서의 일원으로 내가 방송을 하거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자기가 보기엔 그 방송이 졸라 마음에 안 들었어요. 딱 보고 나서 왜 이런 질문을 하나 싶기도 하고, 왜 방송을 이렇게 하나 싶기도 하고 막 불만이 많아. 끝나고 와서 불러가지고 막 뭐라고 해. 왜 이렇게 했냐고. 근데 그 이후에 뭐야? 언론사에 대서특필됐어. 근데 갑자기 입장이 달라져. 자기는 졸라 혼내켰는데 졸라 이 새끼가 방송을 그지 밥 말아먹듯이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불싸 다른 언론사에서 막 신나게 특종이라고 받아주고 내가 했던 인터뷰를 막 받아주고 이러면 입을 싹 닦아요. 그리고 그 부서에 갑자기 막 대표이사가 피자를 보내줘. 너무 잘했다고. 우리 창사 이래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그 인터뷰 누가 했나? 박영식 씨가 했습니다. 박영식 씨가 이렇게 잘해서 제가 박영식 씨를 시켰습니다. 막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경우는 좀 어이가 없었죠. 그러니까 인터뷰한 당일에는 졸라 뭔가 좋은 기사가 나왔다. 내가 인터뷰한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사사건건이라고 치면 KBS 사사건건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받아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많이 되면 좋은 거거든.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는. 왜냐면 우리가 단독이었는데 우리 걸 받아쓰는 거잖아요. 그냥 그거는 그냥 좋은 거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더랬다 라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거의 하지 않으면서 월급만 받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복지는 다 내 거야. 회사에서 누릴 수 있는 내 돈 쓰지 않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은 그냥 다 내 거야. 사실 응당 그게 당연한 것도 같긴 한데요. 가끔씩 좀 과한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일할 때도 그 회사마다 식당이 있잖아요. 뭐 여러 언론사마다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제 구내식당용 카드들이 있는데 이건 뭐 제가 다녔던 회사들 중에 전반적으로 다 구내식당 카드를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몇몇 개 회사에서 아주 동일한 유형의 정말 몇몇 개 회사에서 동일한 유형의 이게 한 명이 아니야. 근데 같은 월급 루팡 부리로 분류할 수 있는데 ABC라는 각기 다른 회사의 각기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특징이 똑같아.
회사에서 공용 그 식사 카드가 마련이 돼 있는데요. 그 부서마다 몇 개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찍어 먹는 거죠. 직원들이 자기가 정해진 근무 시간에 가서 찍게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찍고 나서 우리 이름을 쓰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 찍는 횟수별로 이제 돈이 차감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어떤 선배도 주말에 내가 담당 근무하는 날이어서 내가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사실 나만 찍을 수 있거든. 대개 언론사의 주말 근무라는 건 아주 소수의 인원들이 나와서 뭐 한두 명, 두세 명, 서너 명 정도밖에 안 나와요. 뭐 많은 경우에는 67명 뭐 그 부서마다 총 합해봐야 뭐 10명 좀 넘을까 말까 이렇게 나오나? 근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 지역 방송사에 있을 때도 더러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카드를 대고 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구내식당에 가서 띡 하고 찍는 거지. 근데 분명 오늘 내가 근무거든? 근데 근무가 아닌 사람이 나와 있어. 그래서 밥을 먹어. 아니 근무가 아니잖아. 근데 밥을 먹어. 근데 나는 저 선배가 내일 근무인데 오늘 나와서 미리 식사를 땡겨 쓰나 보다 라고 했거든요. 봤더니 이번 주말에 근무가 없어. 밥만 먹으러 나온 거야. 누구인가? 사무실에 보통 주말에 그 근무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나오면 그냥 제 주말 근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밥 먹으러 나왔다고 생각을 못 하지. 근데 정말 나와서 밥만 먹고 들어가. 싫어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공용 식사 카드를 쓰는 회사의 경우에는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제가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쓸데없는 주말 식대가 줄줄 새고 있다.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의 복지는 제도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것도 땡겨와서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일을 졸라 못하고 니네들한테 월급은 받아가는데 나는 모르겠어. 그냥 월급은 받을 건데 그냥 회사가 주는 건 다 내 거.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 무식하고 양심 없는 일이죠. 듣고 있습니까? 우리 전 세계에 계시는 월급 루팡님들, 그냥 치사하게 그거 돈 몇천 원 한다고 그거 가지고 그냥 회사 밥을 공짜로 땡겨 먹어야 되겠습니까? 어이가 없네. 일하는 중에 딴짓을 졸라 많이 하죠. 월급 루팡들은. 저의 경우에는 진짜 많이 봤어요. 생방송 중에 딴짓하는 거 제가 에피소드 올린 거 있잖아요. 보고 돌아오세요. 근데 그 사람의 경우에는 약간 이거였었고, 가령 예를 들면 생방송 중에 뉴스나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보라고 제공한 컴퓨터에서 병신이 주식을 하거나 야구를 보거나 이딴 식의 짓거리는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심지어 제가 한 번은 히스토리, 익스플로러 히스토리로 검색해보니까 거기 보면은 언제 시간대에 뭘 했는지도 대충 나오잖아요. 언제 시간대에 어떤 페이지를 열어봤는지 그 자리에 가면 나온단 말이에요. 컴퓨터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온라인 쇼핑을 한다든지 이런 게 다 이 생방송 시간에 벌어집니다. 그것도 심지어 생방송 시간에 휴대전화를 이제 못 쓰게 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한 적이 왕왕 있었거든요. 근데 휴대전화를 또 쓰게 하면 가령 이제 저의 경험상으로는 요즘 스마트폰으로 이제 각 언론사들의 속보 알림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들어가서 업무에 활용하면 활용도가 나쁘진 않아요, 실제로. 그리고 모바일이 PC보다 더 빨라지는 경우도 이젠 생겼고, 그리고 뭐 업무적으로 카카오톡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게 뭐 나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시리가 갑자기 울려서 사고가 난다든지, 그 아이폰의 시리 혹은 갤럭시의 하이 빅스비가 울린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혹은 알람이 울린다든지 전화벨이 울린다든지.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송 사고 때문에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쓰게 했던 시절에는 졸라 이러고 있는 거죠. 이제 생방송 중에 자기 카메라가 안 잡히거나 혹은 뭐 기타 제작물들이 생방송 중에 틀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거 하고 있는 거죠. 졸라 아우씨. 그렇습니다. 일하는 중에 이런 식으로 딴짓을 많이 한다. 이건 뭐 월급 루팡들의 공통적인 또 특징이기도 하죠. 수시로 자리를 비운다. 수시로. 찾으면 없어. 찾으면 어딘가에 나가 있거나 이미 일찍 퇴근했어. 퇴근 시간도 아니야. 근데 이미 갔어. 어딜래 갔어? 그럴 때 항상 병원이래.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항상 안 좋은 일이야. 전화하면 어디냐고 찾으면 뭐 몸이 안 좋아. 감기약을 먹고 잤어. 마누라가 아팠어. 애가 아팠어. 야, 누군 가족 없어? 이씨.
나도 아파 임마. 이씨. 근데 어찌됐든 자기만 아파, 자기만 힘들어, 자기 가족이 제일 불쌍해, 자기 가족이 제일 아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수시로 자리를 비우고 퇴근 시간이 자기 자체적으로 막 휴게 시간이 정해져 있고 자기 출퇴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출근도 늦게 해, 퇴근은 또 일찍 해, 휴가는 또 언제 허락도 받지 않고 막 자기 혼자 써놨어. 그래서 휴가 가.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또 제일 중요한 날이에. 막 그래,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야. 찾으면 없어. 수시로 자리를 비운다. 이것도 사실 월급 루팡 충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쓸모없고 이렇게 어딜 가도 뭐 하나 제대로 하지 않을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존심이 세고 승질머리가 나빠서 남들한테 그렇게 잘해주지 못해요. 제 얘기는 남들과의 대인관계가 전혀 좋지 않죠.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는 안에서 고군분투한다고 하는데 내 나름대로는 누구한테 잘해주려고 하고 난 나름대로 정을 줬고 남한테 신경 썼고 나 나름대로는 업무적으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왕따야. 내가 보기에는 이 왕따라는 표현을 좋아하진 않지만 회사에서 자기 스스로 자체적으로 왕따가 될 이유를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지가 왕따인 줄 몰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리고 배고픔이 없지. 왜? 나는 뭐 여기 있는 회사에 있는 인간들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안 하나 보지. 별로 아쉬울 게 없나 봐. 왜냐면 회사에선 돈만 받아가면 그만이니까. 근데 내가 보면 그런 애들은, 그런 월급 루팡들은 사람들이랑 친해질 수가 없어. 회사에선 그래요. 회사에서는 뭐야? 일을 잘하고 겸손하고 성격이 좋으면 요거 세 가지만 갖추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더 볼 게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랑 아무리 어떤 오해가 생겨도 친하디 친한 사람들은 한두 명 정도는 있지. 근데 제가 얘기한 이 월급 루팡들은 어느 하나 친하지 않아. 아무도 없어. 윗사람도 아랫사람도 심지어 입사 동기마저도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아. 아무도 커버를 쳐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보면 월급 루팡들끼리 친합디다. 지들끼리만 좋아. 지들끼리 막 아껴줘. 지들끼리 막 애틋해. 지들끼리 막 생각해줘. 지들끼리 막 동정해. 근데 또 뒤에 가선 지들끼리 또 욕해요. 그렇게 살고 싶냐? 에휴. 자, 그리고 자존심이 졸라 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지 몰라도 후배들이 대들거나 후배들이 바른 말을 하면 그걸 또 못 견뎌요. 왜? 자기는 능력이 너무 없고 무능력하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건 윗사람들한테 어떻게 책 잡히지 않을까가 이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 평생의 사회생활과 회사 생활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위에 눈치를 보는 게 일상적이어서 어쩔 수 없이 위에 이거밖에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랫사람이 어떠한 바른 말이든 아랫사람의 조언, 충고, 비판, 비난 그 어떤 것들이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 나는 윗사람한테 이렇게 잘하는데 넌 왜 하지 않아라고 지적을 하기 시작하죠. 즉 나는 잘못했지만 나는 윗사람한테 늘 이렇게 하는데 넌 왜 예의를 그걸 예의라고 생각해요.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너 왜 그렇게 나를 그렇게 쳐다봐? 너 그 눈빛 뭐야? 너 그 말투 뭐야? 이런 식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본질은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나는 내가 윗사람들 뭐 한마디 하려면 눈치 보여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자신은 아무 배경과 아무 히스토리 없이 아무 조건과 아무 이유 없이 존중받길 바라죠. 존경받길 바라죠. 너나 잘하세요. 근데 하지만 어떡하겠니? 네가 존중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걸 다 알아버렸는데 한 반년도 안 걸려요. 그러면 누구를 존중해야 되고 누구를 존경해야 되는지 아래 애들이 다 알아요. 근데 존경심이 생기겠니? 안 생기지. 너 같은 놈한테? 안 생기지. 너랑 말 섞고 싶지도 않을걸? 그냥 네가 시키면 이러고 말겠지. 다 그런 겁니다. 즉 내가 윗사람이지만 내가 존경받고 존중받고 싶으면 아랫사람에게도 존경심을 가지고 존중심을 가지고 대해야 되겠죠. 너나 잘하세요. 하지만 내가 그저 윗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존경만 받으려고 하면 노노노노노.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어찌됐든 그런 월급 루팡 윗사람들은 절대로 그걸 허락하지 않아. 그러니 그 조직이 변하질 않지. 다 그런 애들만 윗사람이잖아. 니네 회사 얘기야. 자, 마지막으로 월급 루팡들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월급 루팡의 대처법 간단합니다. 첫 번째, 무시하자. 두 번째, 스치지도 말자. 세 번째, 상대하지 말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든 스킨십이 생기고 업무적으로 얘기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키는데 어떡해요? 저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화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쩌다 연락받으면 제가 지금 병원이어서요 끊고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전화를 했을까? 왜 카톡을 보냈을까? 계속 고민합니다. 또 이것 때문에 나한테 전화했구만. 파악이 되면 대응법을 모색합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갑자기 전화 왔다고 갑자기 전화 받아서 우발적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인생 골치 아파집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월급 루팡 충들은 어찌됐든 상대하거나 상대가 길어지거나 대화가 길어지거나 스킨십이 많아지거나 같은 자리에 오래 있거나 같은 시공간을 공유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질문할 기회, 내가 그 사람에게 대답할 기회, 대화의 순간 자체를 만들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상대하지 마시고 이 인간과의 인간관계가 단절되기만을 기다리십시오. 모르지, 어떤 순간이 있을지 모르지. 단절시켜야 돼. 그리고 아무리 분하고 이해가 안 되고 절대 안 되지. 왜냐면 미친놈이니까 이해가 안 되지.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시고 슬기롭게 대처할 방법을 침착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피하시든지 그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같은 시 공간 안에서 장시간 머물지 마세요. 회식이라는 건 부득이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회식이요? 회식이요? 같이 회식을 해요? 저 같으면 아파서 집에 갑니다. 그날 막 아파. 소화가 안 돼. 만들어야지. 핑계거리 만들어야지. 그런 또라이들은 답이 없어요. 그 월급 루팡이라거나 그런 또라이들이 내 동기이거나 친구이거나 후배가 아니잖아. 선배이거나 관리자이거나 이래버리면 골치 아파요. 엔간하면 스치지 않는 것이 좋다. 자, 오늘은 카메라 켠 김에 월급 루팡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어요. 동의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딱 요목조목하게 분류를 해보니까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있고 공유해드릴 수 없는 얘기도 있네. 왜냐면 너무 회사 이름 자체가 탄로나 버리니까 그런 건 좀 양해해 주십시오. 자, 방송국 놈들, 오늘은 월급 루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전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